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온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꿀 때라고 강조하면서도 회담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는데요. 글쎄요, 이번 제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합니다. 백운기 시사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최양호 인포스탁 데일리 대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박균택 민주당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균택 변호사님 다시 봐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제 예, 이재명 대표 성남지청 가서 조사 받을 때 예, 그때 같이 가 계신 것 같던데요. 뒤에 이렇게 보니까. 예, 제가 변호인으로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지금 그러면 당 차원의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맡으시면서 예, 이재명 대표 법률 대리인이십니까? 예, 그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예, 예, 한 분이세요? 예, 현재 혼자입니다. 원래 이렇게 막 큰 사건이거나 거물이거나 그러면 변호인 여러 분 붙지 않나요? 뭐 언론에서는 변호사가 여러 명 있는 걸 전제로 제가 합류했다고 표현하는데 예. 변호사는 저 한 명입니다. 그러시구나. 아마 보니까 이 대표께서 본인이 이건 워낙 뭐 정당하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생각을 하는 분야이다 보니까 예. 그 변호인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저 한 명이라고 아마. 그래서 그러겠습니까? 워낙 실력이 있으시고 든든하고 의지할 만하니까 오셨겠죠. 예,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저 변호인이면은 입회해서 같이 이렇게 조사 받는데 계신 겁니까? 예, 예. 제가 참여를 끝까지 했습니다. 12시간이나 받았다고 그러던데 12시간 예. 계속 계셨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 예. 그 궁금한 게 12시간씩 받으면은 힘들잖아요. 예, 그럼 예.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제가 그 변호인으로서 경험했던 내용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정도로 그는 뭐, 얘기하시죠. 예, 뭐 기밀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리자면은 검찰은 쉬는 시간을 부여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 대표께서 그냥 필요 하자? 없다고 예, 거절하시더군요. 어. 예, 점심도 뭐 이렇게 시간을 스스로 줄이자고 하시고 저녁 식사도 필요 없으니까 조사를 빨리 진행하자고 하고 굉장히 식사도 당당한 안 모습을. 하셨어요? 예,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까지 같이 굶었습니다. 어이구. 예. 그렇게 빡세게 스스로 힘든 걸 예, 자초하시네요. 예, 예, 스스로 뭐 그걸 힘들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담도 안 하셨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차담회 이렇게 그 좀 높은 분들이 오시면은 지청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나와서 예를 갖추잖아요. 예, 예. 그 예를 아예 그쪽에서 안 갖춘 겁니까? 아니면 하자고 그랬는데 거절을 하신 겁니까? 하자고 했는데 어. 필요 없다. 그냥 조사에 바로, 바로 하자. 들어가자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뭐 하지 말고 예, 예. 고검장까지 지내셨으니까 검찰에 오래 계셨잖아요. 예, 예. 몇 년 계셨어요? 25년 근무했습니다. 25년. 예. 그러면 혹시 이번에 그 수사 검사도 좀 아는 사람입니까? 예, 예. 또 선배 예우는 잘하던가요? 예, 뭐 예의나 뭐 의견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을 바르게 내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 부분에 대한 바른 결정이 있으리라고 기대는 합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뭐 쉽게 또 그 검찰 분위기상 정부의 분위기상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시니까 예, 밝힐 수 없는 부분들은 안 밝히셔도 되고 예, 할 수 있는 건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예, 첫 번째 좀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 들어가기 전에도 그렇고 또 나와서도 이건 뭐 이미 기소가 다 정해져 있는 사건이라고 본다. 예. 그리고 조작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 피의자나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체로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기소를 면하기 위해서 방어 논리를 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뭐 기소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그 반론 제기라든지 이런 게 좀 달라집니까? 예, 뭐 사안에 따라서 그게 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그러니까 검찰이 나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열린 마음으로 판단할 것이다라는 신뢰가 있으면은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뭐 나는 이미 답을 정해놨고 이 조사는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한다면
굳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그 뭐 답변은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오히려 법정에 가서 설명을 하겠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혹시 검찰 조사가 예. 정해놓고 하는구나. 굳이 뭐 열심히 항변할 이유 없겠네. 그런 느낌 받을 정도였습니까? 그걸 그 조사를 받기 전부터 이 대표께서 그 이미 정해놓은 뭐 수순 아니냐라고 좀 비판을 하셨는데 그 논거가 있는 게 그 성남시청의 하급 공무원을 그 지난 가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하급 공무원을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공모하여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그때 이미 결론을 표출을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적시를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미 그 정해진 뭐 수사구나라고 그렇게 좀 의심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거의 진술을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랬습니까? 진술을 하실 부분은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미리 작성해간 진술서를 온용할 부분은 온용을 하고 그다음에 질문이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진술 거부를 했다는 표현은 전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 묵비권은 말씀이군요. 전혀 없었고 질문에 따라서 답변의 어떤 수준이나 답변의 길이 이런 것을 달리하셨던 겁니다. 그 전에 서면 진술을 일단 한 바가 있습니까? 예, 그 경찰에 제출을 한 적이 있고 이번에 출석하면서 저 진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진술서에 썼던 질문과 똑같은 내용의 질문이 나오면 그거는 그거를 참고해라 이렇게 답변을 했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조사를 받고 나와서 그 다음에 별로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민주당이나 또 이제 당사자나 이런 쪽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가 없는데 예.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나 6시까지는 무조건 나갈 거야. 그 안에 끝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버티다가 예. 무슨 자료를 딱 들이대니까 당황해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랬습니까? 이것은 참 변호인으로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짧게만 해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6시 전까지 가업 좀 빨리 끝내자라고 했는데 조사가 6시 조금 넘어서 끝났고 조서를 열람하고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좀 더 걸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뭐 검찰이 그 내미는 자료에 대해서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자료다. 뭐 이런 일이 있었겠냐라고 의문을 표시했던 것이지 당황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당황스럽다고 얘기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기사가 어떻게 나온 걸까요? 아마 누군가가 그 수사 상황을 외부에다가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아마 조금 과장을 하거나 아니면 받아 적는 기자가 오해를 해서 이것을 좀 뭔가 그 진실과 다르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 상황을 바로 그렇게 기자들이 알 수 있나요? 저것은 알려주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고 봐야겠죠. 예. 검찰에 오래 계셨으니까 검찰이 가끔 그렇게 언론 플레이라고 그럴까 그런 걸 좀 하고 그러죠? 공안부 검사들은 그러는 법을 못 봤는데 특수수사를 하는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을 그렇게 직접 수사하는 그 검사들 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번 건은 과연 성남에서 담당 검사들이 그렇게 했으리라고 저는 믿지는 않고 아마 그 윗선에서 생긴 문제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렇게 보안 사고가 생기는 경우는 담당 검사나 담당 부장이 그렇게 어떤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보통은 최고위층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들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성남지청이 아닌 쪽에서 정보가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왜곡되게 말이죠. 아니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정보 보고를 그 내용을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상황 그 보고를 내용이 했을 텐데 흘러나왔을 것 같다. 이게 전해지고 유출되는 과정에서 좀 진실과 다르게 또 과장되게 나갔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은 걸 좀 여쭤보고 싶지만 좀 입장이 난처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제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에 계시다가 민주당에 와서 이런 일을 맡고 계시고 또 이재명 대표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데 지금 보실 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죄가 있어서 하는 당연한 수사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수많은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광고 계약을 맺은 겁니다. 광고 계약이라는 것은 광고를 제공하고 광고 대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쌍무적인 거래적인 성격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그 어떤 용역과 대금을 그렇게 제공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후원금을 뜯어낸 사건처럼 본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이겠죠. 예를 들어 방송사에 이렇게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방송의 힘이 무서워서 이거 돈을 뜯긴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겠죠. 이런 경우도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재명 대표가 그 상황을 알았다는 근거도 없고 그리고 또 알았다고 뭐 그런 그 증거관계를 떠나서 보더라도 이것은 쌍무적인 그 광고 계약이지 일방적인 후원이나 기부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을 받은 사안으로 의유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분위기라든지 또 사안의 이런 경중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습니까? 검찰이 아무리 입장이 강경하고 편견이 있고 또 정부의 눈치를 본다고 할지라도 설마 제1야당의 대표를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자체도 과하다고 지금 믿는 입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 저는 검찰이 설마 그러겠는가? 그런 신뢰를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구속영장 청구는 안 할 것으로 본다. 예. 상식이 있다면 그럴 것이고 또 그러지 않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혐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부분, 그러니까 성남 FC 관련은 지금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하고 있고 예. 대장동 의혹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뭐 이럴 때 한 예. 가지만 갖고 합니까? 아니면 다 조사를 해서 묶어서 합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사안이 어떤 것이냐 또 누가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할 텐데 각자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예. 그것을 묶어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서 직접 얘기를 많이 해주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렇게 박균택 변호사 면전에서 말씀하시기가 좀 불편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요, 불편한 건 아니고 혹시 들으면서 뭐 느낀 점 있으세요? 뭐 대가성 얘기하실 때는 뭐 변호인이시든 뭐 정치인이시든 똑같은 말씀하시니까요. 저는 딱 이 얘기만 할게요. 두산건설 16년도 17년도 딱 두 해에만 20억 22억 광고 계약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성남시에서 용도 변경해줘요. 딱 그 두 해에만. 그러면 시점과 상황을 볼 때 아까 광고 계약 말씀하셨는데 물론 광고 계약이죠. 후원금이 아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의유를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법상식이라는 게 법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들로 갖고 있을 텐데 왜 딱 그 두 해에만 그 금액을 딱 내고 그 다음에 내지 않고 광고 계약 안 하고 바로 그 즈음에 그런 용도 변경이라는 특혜가 있었냐. 그래서 저는 광고 계약 조건부 행정행위다 또는 혜택 조건부 광고 계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예, 좀 반박하고 싶은데 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드리면 예. 될까요? 예, 그것은 그 어떤 영업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결과로
그런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맞는데 나중에 성남 FC가 묘하게도 뒤늦게 그렇게 이군으로 아마 떨어지죠.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고발이 되고 이러면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이런 뭐 광고 뭐 계약이나 후원이 많이 끊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런 외부적 사정 또 우연한 사정 때문인 것이지 인허가 문제 때문은 뭐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적극 행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예. 그러면 혹시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식의 주장이 예.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그건 기소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기소된다는 걸 전제는 이미 이재명 대표도 하지 않습니까? 예, 기소가 된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또 보지 않겠습니까? 예. 기소할 거라고 안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는 예, 보고 있습니다. 예.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김유정 의원,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요. 이번 소환은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미 다 기소가 뭐 예정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또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참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검찰 소환 얘기가 작년 연말 12월 28일이었나요? 연말에 나왔을 때 나가냐 안 나가냐 가지고 한참 또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1월 10일에서 10일 사이에 나가겠다 했는데 언제 나갈 거야? 날짜를 빨리 못 박아라. 또 이러면서 또 한참 또 떠들어댔었죠. 국민의힘이나 도 그쪽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나가니까 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갔느냐, 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따라왔느냐, 지지자들을 왜 동원했느냐,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는 실시간 생중계하듯이 안에서 그 수사 받으면서 했던 내용들이 또 막 중계되듯이 합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이재명이고 기승전 방탄국회고 기승전 기소고 이거는 영장 청구할 것이고 이런 식으로 거의 뭐 못 박아서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패널들도 상당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으면서 6시 그러니까 가급적 빨리 끝내고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차담도 안 했던 것이고 했던 건데 저녁을 아마 안 먹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인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는 쏙 빠졌더라고요. 생중계에서도. 그래서 그런 뭘 해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이미 갈 길은 정해놓고 불러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수순에 불과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또 실제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고민도 많았고 다녀와서도 아마 그런 울분이나 분노가 좀 더 확정적으로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희석 대변인 그리고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한 40명 정도 같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두고도 국민의힘은 좀 비판하는 것 같은데 왜 비판하죠? 저는 별로 비판할 생각은 없는데 아마 그런 거겠죠. 뭐 이재명 대표의 사당인 것처럼 막 가서 뭐 눈도장 찍으려고 한 거 아니냐고 비난할 수 있는데 물론 소위 말하는 개딸들이란 분들이 좌표를 딱 찍었잖아요. 또 가신 분들 명단 딱 돌려서 이 사람들 박제한다. 좋다는 얘기겠죠. 안 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 그런 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하신 게 왜 이재명 대표한테만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민주당 전체와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자꾸 분리하자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 혐의나 검찰 수사 같은 것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 시작했으면 그 말이 맞다고도 봐요. 그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또 멀리 더 넓게 보면 경기지사 시절 그때 했었던 뭐 개인 비리를 하긴 좀 그런데요. 결론은 이재명 대표 측 의혹이에요. 그거를 전체 당원과 전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매달려서 이게 야당 탄압이라고 할 만한 일이냐. 오래된 얘기지만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 총재 시절에 제명됐을 때 그때 뉴욕타임스랑 뭐 인터뷰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건 그거랑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영호 대표는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거는 당으로 인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본인이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하고 또 오늘 처음 한 거지만 변호사분도 딱 한 분만 계시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정정당당함을 지금 계속 논리를 쌓으시는 것 같아서 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훈훈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성남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대장동 관련된 거를 이제 하는 게 이제 또 고비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일단 대장동에 관한 중앙지검의 어떤 소환이라든가 이러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 전체 지금 요동치는 데 있어서의 분기점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받고 나왔고요. 어제 아침에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검찰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사적 복수의 공적 권한을 사용하면 도둑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들어봤는데 모두 발언은 역시 이제 민생 쪽에 방점을 찍고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기자들 질문 아무래도 검찰 수사 관련해서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내용은 아직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게 앞부분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했던 거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유정 의원. 네. 이번에도 또 회담 제안을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3대 개혁을 외치고 또 여러 가지 뭐 그 법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더라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의 5번에 걸친 그 회담 요청에도 완전히 묵살됐고요. 그때 나온 얘기는 여당이 정상화되면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 정상으로 가고 있는 당을 비정상으로 만들어서 비대위를 만들더니 이제는 3월 8일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든 만나야죠.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그런 어떤 법적인 문제는 문제이고 그러나 제1당의 대표로서 인정할 부분은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여야의 그 막힌 통로를 뚫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제안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다 생각하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지난번 신년 인사회에 뭐 이메일로 보냈다 초청을 했다 이런 논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가서 대통령을 얼굴을 봤으면 어땠을까. 한번 놓친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다시 요청하고 저는 이거 윤 대통령이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보고 사당화 얘기하는데 나라 전체를 지금 사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룰 바꾸는 것부터 해가지고 누구 안 된다 된다. 그래서 그런 모습 보면서 국민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만나자고 얘기하는데 개혁한다고 하면서 한 번도 안 만나주는 거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게 무슨 소통입니까? 윤희석 대변인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만나시는 문제요? 예. 아, 글쎄요. 제가 볼 땐 윤 대통령 그 성향이란 게 있잖아요. 물론 만나시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같은데 성사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확률을 높게 보기엔 좀 어렵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 수사 중이니까 수사 부분이 다 정리가 돼야 얘기를 하더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일까요? 윤 대통령이 원칙론자시잖아요. 그 말씀하신 그 이유가 그 원칙, 그 수사 중인 이유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댔잖아요. 그게 바뀐 게 없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사정 변경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만나실 만한 이유가 딱히 있을까? 물론 이재명 대표가 또 한 번 제의를 하셨고 또 새해도 됐고. 또 취임하신 지 반년이 지났으니까 만나실 필요성에 대해서 더 느끼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사대의가 지금 같은 여야 대치 상황에서 그렇게 확률을 높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정 변경이라고 하셨는데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의 해동 제안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서 안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그거는 이제 주변에서 하는 얘기였죠. 예, 대통령이 예.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예. 예. 왜 안 만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인간이 싫어서? 아,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또 나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지금 이제 사법 시스템에서 뭔가 수사를 받고 있고 이제 소환돼서 조사도 받으셨고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만났을 때 뭔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대통령과 만나서 뭐를 했을 수 있다. 뭐 세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법 리스크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제1야당 대표더라도 국가원수가 만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 지점을 우려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시기가 아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해외 순방 예. 가시잖아요. 갔다 오시면 대개들 삼부 요인 불러서 해외 순방 성과들 설명하시고 그럴 때 항상 정당 대표들이 같이 왔단 말이죠. 지금 영수회담을 뭐 왜 안 하느냐의 가장 큰 이유는 단독회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꺼리시는 것 같고요. 사실 단독회담 하면은 대변인들이 배석을 같이 해서 다 써서 같이 만들어서 이제 나가는데 왕왕 대변인 뭐 얘기 끝나기 전에 대변인 잠깐 내보내고 두 분이서 얘기하시면 나가서 서로 다른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영수회담을 일단은 이재명 대표께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사실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좋은 발전으로 나갈 것 같고 이번에 신년 뭐 기자회견에서 저는 화두를 잘 잡았다는 게 개헌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개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게 뭐 블랙홀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국민들 여론조사에 가면은 3대 개혁보다 더 해야 되는 게 정치 개혁이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이거를 화두로 던져서 자, 단독 안 하면은 여럿이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로 거절할 수 없는 제안들을 조금 더 압박을 하셔야지 둘이만 만나 그러면 싫어 이걸로 가는 것도 국민들이 조금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균태 변호사님 이번에는 패널 입장에서 예예. 이재명 대표의 회동 제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지금 시간이 한 10초밖에 안 남아서 예. 15 드려야 되겠네. 15 듣고 가시죠. 예.